네, 안녕하세요. 예스맨입니다. 여러분들의 구독과 좋아요로 이 채널이 유지되고 있습니다. 네, 영상 속도는 1.5배를 추천드리는 바이고요. 네, 이번에도 어떠한 소식이 나왔는지 같이 한번 내용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미국의 바이든 대통령이 CPI에는 최근 가격 하락세가 반영되지 않았다고 밝혔는데요. 그건 중고차 가격을 반영하지 못했고 휘발유 플러스해서 그리고 향후 예상되는 가격 하락세에도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라는 발언을 하기도 했습니다. 한편 실업률이 4.2%까지 하락한 것을 언급하며 미국의 구조 계획과 백신의 접종 확대에 힘입어서 고용 회복이 역대 가장 강력하게 나타나고 있다라는 평가를 내비치기도 했었고요. 미 상원이 민주당의 부채 한도 인상 법안을 통과하기도 했었는데요. 해당 법안은 미국의 채무 상한을 인상하기 위한 패스트트랙에 만드는 법안으로 상원에서 찬성 59표, 반대 35표로 통과가 되었다고 합니다. 뒤에 가서 조금 더 보충 설명을 해드리기도 하겠지만 대략적으로 한 2조 달러 정도는 어느 정도 소화할 수 있을 거라는 내용이 있으니 그 점도 참고하셨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중국에 대한 내용인데요. 피치 헝다 및 계열사 신용등급 제한적 디폴트로 강등을 시키겠다라는 내용이 나오기도 했었고 글로벌 소식으로는 JP모건의 22년도 팬데믹이 종식되어 글로벌 경제가 완전히 회복될 것이라는 전망을 내놓기도 했습니다. 발표한 보고서에 따르면 광범위한 인구의 면역 및 코로나 치료제의 등장을 언급하며 22년은 글로벌 팬데믹이 종식되고 코로나 이전의 정상적인 상태로 복귀하는 해가 될 것이라는 전망을 내놓기도 했었고요. 다만 중앙은행 통화정책 정상화가 변동성을 초래하면서 증시 전망에 하방 압력으로 작용할 수 있을 거라는 지적을 또 하기도 했습니다. 달러 인덱스 추이는 96.27을 기록을 했다라고 하는데요. 미국의 주간 고용지표 호주에도 불구하고 11월 CPI 발표를 앞두고 인플레이션 급등 및 우려로 인한 매파적 정책 기조 강화 가능성이 부각되면서 전일 대비 강보합의 마감을 보여주었다는 것과 금 가격 추이는 온스당 1174달러 선에 마감을 보여주었다고 합니다. 오미크론 변이에 따른 우려가 완화되면서 안전자산 선호 심리가 약화된 가운데 11월 CPI 급등에 따른 깡세가 있어서 금 가격의 하락의 요인을 좀 받았다라는 것과 유가는 배럴당 70.92달러로 마감을 보여주었다고 합니다. 오미크론 변이 확산에 막기 위해 영국에 포함한 일부 주요국들의 재택근무를 권장하는 일부 제한 조치를 시행했다라는 소식에 하락 요인으로 작용을 했다라는 내용이 나와준 게 있었고요. 그 다음으로 코인에 대한 소식을 한번 전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해당 블로그에 리프넌 님이 또 올려주셨던 내용이 있는데요. 이 내용을 인용해서 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린비 작가님의 드랍을 포기하면서 라고 했죠. 자, 여기에 이런 그림이 있습니다. 그래서 보게 되면 이 그린비 작가님의 상업 미술용으로 활발하게 활동하시는 작가로 인스타 팔로우 수가 대단하다. 그런데 이번에 NFT 만들어진 작품 중에 하나의 유성은 이미 사용되고 있는 그림이라 논란이 일어나고 있다. 실제로 가수 크래커 앨범 커버로 사용되고 있고 판매된 적도 있다라고 해서 이 해당 내용을 보시게 되면 알 수가 있겠죠. 그리고 실물이 경매로 판매되었다라는 내용이 있길래 앨범 아트로 사용되고 있다는 것을 발견을 했으며 작가님은 인스타그램에 하나만 있는 작품이라고 하셨는데 300장 더 만드시기도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드롭 가격이 50만원이고 300장을 찍어내면 거의 1억 5천만원의 거금이 되는데 솔직하게 이야기하면 상업적으로 사용하고 있는 사람은 따로 있고 오프라인의 그림을 소유하고 있는 사람이 따로 있는데 다시 디지털에 재가공이 있다라는 이유로 큰 시총이 정당화될 수 있냐라는 의구심이 들기도 했었다. 그래서 관리자의 깊은 대화를 나누게 되었고 대화 내용은 디스코드로 그린비 작가님의 토론방에 그대로 남아져 있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런 이야기가 좀 있었다. 그래서 요약을 한번 해본다고 하면 XX 블루는 예전 작업물에 그대로 재탕하는 건 컬렉션 정서에
안 맞을 수도 있다라는 거 알고 있었는데 이렇게 가격이 책정을 했다. 이거랑 똑같은 걸 다른 데서 또 만들지는 않을 거니까 안심해라. 홀더들은 가치를 늘리기 위해서 노력하겠다. 결론은 초기에 과열된 NFT가 조금 식어버리니까 경백 가격 이하의 가격이 형성되는 경우도 많았었는데 드롭에 참가할 유저에게 주어지는 정보는 적고 그 때문에 여러 가지 문제점이 좀 있었다라는 내용들이 좀 많이 보이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서울 옥션에 따른 뭐 논란도 있는데 너희들 뭐 수수료가 상당히 뭐 비싼데도 불구하고도 너무 이렇게 좀 논란거리가 좀 있었던 거를 어느 정도 좀 정리를 하고 그렇게 에, 어떻게 보면 좀 상품성 선택 부분에 따른 좀 신중한 고민이 조금은 부족하지 않았나 싶고요. 그리고 저는 또 이런 이야기를 드리고 싶습니다. 뭐 NFT 부분이 아직은 초기 단계이고 관심 단계가 이제 막 핫해졌기 때문에 여러 가지 논란거리가 충분히 나올 수 있을 만한 거리라고 저는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아무래도 뭐 긍정적으로 바라보는 시선으로 제가 해석을 할 수도 있고 부정적으로 시선으로 두고 해석을 해볼 수도 있겠지만 간단하게 몇 개만 짚어가지고 설명을 드린다고 하면 뭐 이럴 수가 있겠죠. 자, 이 그림이 해당에 있는 작품으로 나왔습니다. 근데 이 데이터가 4K, 16K짜리 그러니까 용량이 높은 어떻게 보면 그림 파일로 판매를 하는 거냐 그렇지 않은 거냐에도 논란이 좀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해당 픽셀 화소수가 그거에 따라서 또 많이 좌지우지가 되기 때문에 그 픽셀에 따른 기준과 그런 정의와 그런 게 좀 필요할 것 같은데 그런 게 조금 아쉽다라는 거. 그리고 또 다른 부분은 해당에 있는 이 발행량 추이가 생각보다 뭐 좋게 해석을 하면 또 상관이 없겠지만 또 반면으로는 전 세계에 있는 사람들이 이거 예를 들어서 100장만 냈다. 뭐 200장만 냈다. 그러면 희소 가치성이 있겠죠. 왜냐하면 전 세계 인구는 수는 많고 이 작품을 갖고 싶은 사람은 좀 많으니까. 그래서 생각보다 이렇게 좀 나눠서 가져갈 수도 있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근데 이걸 너무 많이 쪼개서 이렇게 하는 건 과연 발행에 대한 양수는 조금은 재조정할 필요성이 있지 않겠냐. 그런 거는 아무래도 이제 주최 측이나 해당에 있는 뭐, 어떻게 보면 저작권을 갖고 있는 이런 쪽에서 좀 이야기를 해볼 필요성이 있거니와 그리고 또 NFT 특성 자체가 어떻게 보면 저작권에 완벽하게 이런 성향을 띠고 있다라고 보기에는 좀 어렵기 때문에 그냥 증명에 가까운 부분이 좀 더 그런 성향 쪽으로 치우쳐지고 있기 때문에 그것도 어느 정도는 좀 대략적으로 국제적으로 좀 어느 정도 가이드라인이 좀 필요하지 않겠냐라는 좀 아쉬운 점이 또 없지 않아 있습니다. 뭐 더 이야기할 거리가 꽤 많은데 시간 관계상 이 정도 선으로 좀 정리를 하겠고요. 그래서 뭐 좀 더 아이디어가 필요한 부분이 있고 규제 가이드라인도 좀 더 국제적으로 만들어 갈 필요성이 있겠다. 지금은 논란의 여지는 피해갈 수 없을 것 같다. 뭐 이렇게 좀 정리를 드리겠고요. 그 다음으로 또 내용을 보게 되면 이게 이제 빗썸인데요. 빗썸에 요새 보게 되면 막 뛰어가고 있습니다. 막 상승을 하고 있는 게 꽤 많죠. 그 이야기를 조금은 드리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12월 이더 가두리 현황을 정리를 해보겠다. ERC20에 따른 부분이 이더의 또 업데이트 부분으로 인해서 있다라는 거 저번 시간에도 말씀을 드리기도 했었죠. 그 영향이라고 볼 수가 있게 되겠고요. 보게 되면은 12월 9일 펌핑, 렌, 어거, 뉴메, 레드 라고 해서 평균적으로 보게 되면 어거를 제외한 보게 되면 한 7, 거의 뭐 하나는 109%, 하나는 뭐 51%, 뭐 대략적으로 최소 못해도 20%다 이상씩 올랐다라고 볼 수가 있겠죠. 11 펌핑 보면 제로엑스, 미러, 벨라, 콜라, 타키온, 벨로, 맵, 오션, 어셈블, 게이머 부분이 다 20% 이상씩 올랐다는 걸 알 수가 있는 대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보게 되면 이번 가두리의 대장은 미러이지 않겠냐라는 이분의 주장이 나왔는데요. 최대 267%가 상승을 보였고 그 다음에 벨라, 타케온이라고 합니다. 나중에 이더 기반의 전체 가두리가 또 되면 비슷한 패턴이 나올 수 있는 기회가 있다. 그러니까 이런 거는 단기적으로 소식을 알고 있었으면 뭐 잔머리를 엄청 빨리 굴렸던 애들이 잘 챙겨 먹겠죠. 그래서 노력형과 그리고 우연, 그러니까 운빨로 먹는 사람들이 있겠지만 여전히 노력하고 발굴해서 약간의 이제 그런 호재가 있으면 어떤 쪽으로 좀 더 먹을 수 있을 만한 패턴으로
머리를 좀 굴리게 되면 이러신 분들이 거의 다 챙겨 먹었을 거라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이제 그런 노력도 잘 안 하시는 분들은 못 챙겨 먹는 부분이라고 볼 수가 있겠죠. 그래서 코인 시장은 자체적으로 누군가 다른 정형화된 그런 보고서도 나오지 않고 리서치 보고서도 안 나오고 해당 애널리스트도 아직도 없고 그러하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자기가 진짜 순수 영업을 뛰는 만큼 진짜 어떻게 보면 그 영업이라는 표현 자체가 내가 얼만큼 자료를 많이 확보하고 분석하고 해석을 하느냐, 그것도 주관적으로. 물론 그 주관적인 부분이 정답이 될 수도 있겠지만 그렇지 않았을 경우도 있을 거잖아요. 그런 확률도 있겠지만 그래도 주식의 애널리스트 분들도 정확도가 그렇게 높지가 않습니다. 그냥 이런 논리적 근거를 빗대서 그런 형태로 설명을 하는 것이지 해당에 있는 단기와 중기와 장기 패턴 그 셋 중에 어느 쪽 패턴에 대한 성향까지는 공개를 하지 않지만 이런 형태에 따른 큰 틀 구조까지는 설명을 해서 우리가 그걸 참고를 해서 매수를 할 것인지 매도를 할 것인지에 따른 어느 정도 기준이 좀 되는데 이 시장은 내가 그 기준을 만들어야 되고 내가 주관적으로 판단을 해서 그 데이터를 모아야 되고 그래야지만 내가 충분히 수익을 낼 수 있을 만한 확률을 높일 수 있는 것이지 나머지는 없다. 그래서 순수 노력을 좀 해야 된다라고 다시 한번 설명을 드리고 싶고요. 이거는 꼰대적인 이야기가 아닙니다. 이 시장 자체가 원래 그래요. 그 다음으로 블룸버그 전략가가 내년 미국의 적절한 규제가 예상이 된다. 저도 이쪽에 조금 더 힘을 싣고 있거든요. 논리적인 근거는 여러 가지가 있지만 뭐 여기에서도 연준이 22년 경기 부양에 축소할 것이다 라는 부분에 저는 한 표를 던지겠고요. 저도 이 근거가 있고 두 번째 저의 대가리가 깨져도 저의 주관적인 생각은 또 무엇이냐면 어차피 이거를 축소를 한다고 하면 당연히 그만큼에 대한 투자 수요를 조금 더 위축을 시켜놔야 피해자가 좀 적게 나오겠죠. 왜냐면 이런 쪽에 또 둔감하신 분들도 있을 거니까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서든 해당에 있는 유관기관과 또 결탁을 해서 그렇게 또 미리 공문을 내려가지고 야 미리 투자자 보호를 위해서 사전에 계속 이야기를 좀 엄포를 강력하게 좀 내라. 그래서 그 기간 동안 만약에 피해 내 이야기의 공문과 이런 공표를 했음에도 불구하고도 계속 지속적으로 보유하고자 하시는 분들은 피해를 받을 수밖에 없다. 그런 분들까지는 또 책임져 주진 않거든요. 이 시장 자체가. 마찬가지입니다. 주식이든 뭐든 간에. 그래서 그런 측면도 좀 들어볼 필요성이 있겠다. 뭐 SEC나 마찬가지나. 그래서 그 두 가지 부분이 일단 기반으로 깔려져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게 경기 부양을 축소를 하겠는데 만약 풀어진 상태에서 이거를 하는 것도 바람직하지가 않거든요. 또 명분도 안 쓰고요. 그래서 그런 것을 좀 잘 보시면서 봐라. 그래서 제가 웬만하면 올해 연말에 이제 움직일 만한 기관들도 규제 기관들도 이제 거의 다 연말 시즌에는 거의 다 쉬기 때문에 뭐 특별하게 활동을 잘 하지 않습니다. 그러하다 보니까 내년에 상반기에 나오는 이제 초안이나 계획안이 나오게 되면 적극적으로 활동을 하겠죠. 그러니 그때 이제 또 크립토의 변동성도 커질 것이고요. 그렇게 좀 보셨으면 좋겠고요. 아쿠아 토큰의 투표가 스테이킹 방법과 최고 효율 에어드랍이라고 해서 제가 일본어는 약하지만 어떤 분이 올려주셨던 내용이 있었습니다. 그 내용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로브스터 앱을 한글이 지원되니까 이거를 다운을 받는다. 그리고 로브스터 원래 앱에 스텔라와 아쿠아를 옮기게 돼서 이제 이걸 스텔라로 아쿠아를 수합하는 형태로 만들어 본다. 그래서 이 수합 기능이 정말 좋다라고 하네요. 일단 저는 안 해봤지만 그리고 거버넌스 투표 방법이 있는데 진행 완료, 통과 못함의 결과가 나올 수가 있다. 그래서 여기에서 이제 스테이킹의 이제 여러 부분에 따른 측면이 있는데 잘 모를 경우에는 이렇게 했으면 좋겠다라는 주장입니다. 따로 깊게 따로 좀 더 알아보셔야 돼요. 일단 이분의 주장으로는 스텔라의 아쿠아 페어 부분과 아쿠아 USDC 에 스테이킹을 하면 좀 아쿠아의 가치를 올리는 부분이 좀 있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그런 측면을 좀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아무래도 스테이블 코인과의 뭐 그런 조건이면 나쁠 거는 없다라고 저는 생각이 드네요. 아무튼 그런 측면으로 잘 보셔서 대응을 잘 하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래서 아쿠아 로브스터 머니그램이 내년에 연계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아무래도 USDC의 뭐 페어 부분을 좀 더 힘을 실어줘라 뭐 이런 측면도 좀 깔아진 것 같아요. 그래야지 뭐 아무래도 많이 쓰일 것 같으니까. 그 다음으로 이제 이 내용은 좀 추측성 발언 트윗인데 한번 참고하시라고 한번 갖고 와봤습니다. 네, 코인베이스의 NFT 트위터의 추측 내용인데요. 코인베이스의 NFT 내용에 이렇게 밑줄 쫙 이라고 되어져 있는데 이게 아마 바운스 토큰이지 않겠냐라는 뭐 주장의 내용이 나온 게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뭐 정확히 7글자라고 이렇게 점점점 이것까지도 디테일하게 했나봐요. 대단하신 것 같습니다. 바운스 토큰은 NFT 경매 코인이고 코인베이스에서 투자한 코인이며 코인베이스에서 NFT 마켓에 오픈한다고 공지한 뒤에 올해 10월에 코인베이스 프로로 상장을 했으며 코인베이스에 상장을 했고 바이낸스 BTC 마켓에서만 상장이 했었는데 올해 11월 USD TD 마켓에서도 상장이 됐다. 업비트로 치면 원화 상장이며 현재 업비트의 BTC 마켓에만 상장이 되었고 유통 물량에도 400만 개밖에 없다. 현재 시총 매우 낮다. 그래서 괜찮게 볼 수도 있다. 라는 그런 이야기가 또 나온 게 있었습니다. 그리고 주기영 씨의 최신 트윗이 나온 게 있는데 이게 좀 논란이 클 것 같습니다. 자, 2022년 3월까지 3월이라고 하면 트래블 룰에 걸리게 되죠. 한국 거래소는 메타마스크와 KYC가 아닌 직업으로 출금을 금지할 예정이다 라고 했어요. 한국인에 의한 디파이, NFT, 다오는 없나요? 예외 없다. 닥쳐라. 그냥 너희는 그냥 업비트. 그래서 제가 저번에도 말씀드렸다시피 업비트, 뭐 빗썸 이런 쪽이 진짜 순수한 내국인 위주로만 세팅이 되고 그래야지 나중에 조금 외화 유출이나 이런 것도 방지를 하는 그런 측면도 없지 않아 있겠지만 또 그만큼 세금이나 이런 절차 부분도 간편하게 할 수가 있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지금의 김치 프리미엄을 보고 지금은 뭐 매우 쌉니다 이런 척도는 이미 밸런스가 깨져버렸다라고 저는 말씀을 드리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그건 별로 중요하지 않는다라고 볼 수가 있게 되겠고요. 또 이렇게 되면은 뭐가 볼 수가 있냐면요, 여러분들은 나머지 부분에 따른 측면으로 인해서 어떻게 해서든 카카오페이로 통해 가지고 인증을 해서 이제 원화 출금 형태나 입금을 할 수가 있는 형태인데 이것도 되게 웃긴 게 해외의 통신은 또 카카오페이가 인증이 안 됩니다. 네. 왜 제가 그걸 어떻게 알았냐면 카카오톡이 좀 느려가지고 초기화를 시킨 다음에 했어요. 근데 카카오페이 인증이 날라갔네요. 그래가지고 카카오페이 인증을 다시 하면서 또 진행을 했니까 제 설명을 좀 했죠. 저는 이제 폰을 2개를 쓰거든요. 그래서 하나는 로밍으로 좀 해가지고 쓰는데 거기에서도 이야기를 했습니다. 근데 절대 안 된대요. 그래서 너가 그 FTS 이상 거래 탐지 부분에 있어서 걸려서 그게 차단이 됐는데 쉽게 이제 풀어주긴 하더라고요. 제가 충분히 소명을 하니까. 그래서 그럼 그 다음에는 이거 방안이 없냐? 절대 안 된다라고 합니다. 그러니 이제 업비트는 K뱅크를 통해서 하기 전에 이제 인증을 받기 위해서는 거의 다 이제 카카오페이 통해 가지고 인증을 거의 다 하시는데 쉽지가 않을 것 같아요. 그래서 아마도 너무 어렵다. 그리고 또 하나에 대한 측면 제가 그 이야기도 또 했었죠. 내년에 웬만하면은 돈 부분 특히나 여기에서 뭐 스테이블 코인으로 해외 쪽에다가 남겨놨다가 뭐 이렇게 해가지고 여기서 펌핑해서 그래서 조금씩 빼가지고 보내는 것은 괜찮을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했지만 그것도 절대 천만의 말씀입니다. 외환 거래 부분에 따른 그것도 내년에 법으로 통과가 되면서 그게 곧바로 시행이 됩니다. 그래서 특정 금액 이상이 되면은 다 보고가 되기 때문에 그것도 걸릴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래나 저래나 절대로 만만하지 않는다. 그래서 제가 저번에도 말씀드렸다시피 조세 부분에 있어서 한국이 그렇게 만만하지 않은 나라이기 때문에 쉽지가 않는다라는 거 추가적으로 설명을 드리겠고요. 그리고 진짜 나는 정말로 이거를 해보고 싶다라고 하면 어떻게 해야 되냐면 인증을
어떻게 보면 어피테이트에 입금을 해놓고 입금을 해놨던 거를 어떻게 해서든 이체를 시켰다라는 것을 기록을 좀 남겨놓은 다음에 뭐 어떻게 해서든 해외 쪽으로 넘겨서 뭐 그렇게 하는 건 문제되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그렇게 해서 소명이 안 나오면은 쉽지가 않을 것 같아요. 네. 아무튼 지금 상황은 그렇습니다. 그래서 소명이 안 되는 거는 다 세금 갖다 때려 박아야 된다라는 것만 기억을 해 두셨으면 좋겠고, 그게 뭐가 됐든 예를 들어서 뭐 NFT가 됐든 뭐가 됐든 간에 내가 이 돈을 꼼쳐갖고 요리조리 쫄래쫄래 해도 그게 진짜 목돈이고 어느 정도 규모가 좀 되면 여러분들은 다 걸린다라는 것은 좀 알고 계셨으면 좋겠습니다. 여기에 그럼 기준은 어떻게 됐냐? 제가 요것도 진짜 공부 엄청 많이 했거든요. 이거는 제가 공부했고 그거를 엄청나게 이야기를 했는데 간단하게 이야기하겠습니다. 일단은 99만 원대까지는 상관이 없습니다. 이거는 증여 공부하다 보니까 알게 된 거예요. 그래서 100만 원 이상 때부터는 소명에 타 거래의 기록이 남습니다. 그리고 1000만 원대는 되게 되면 해당의 그 굿세창에 있는 그 빅데이터 컴퓨터, 슈퍼컴퓨터에 기록이 남게 되어져 있습니다. 그리고 FIU에 따로 자료가 또 통보가 되고요. 그래서 뭐 비슷하게 알람 메시지 같은 형태로 이렇게 리스트가 따로 빠져가지고 관리가 되어져 있게끔 되어져 있습니다. 그리고 1억이나 2억 원 규모가 이렇게 찍히게 되면은 이제 이렇게 경고 대상 리스트라고 해가지고 쭉 올라오게 되는데요. 뭐 요 정도까지만 이야기를 해드리고 다음 이야기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야기하면 또 길어지니까. 그 다음으로 위믹스 플레이로 게임즈 위메이드 커넥터로 사면 변경, 위믹스 MCP로 합류를 한다. 이번 사면 변경은 블록체인 플랫폼의 위믹스 주요 콘텐츠로서 역할을 공고히 하기 위해서 계열사와 관계사 시너지를 높이기 위해서 뭐 한다. 요새 뭐 리브랜딩 효과도 꽤 크지만 요새 요것도 뭐 주식 쪽도 시끄럽죠. 그리고 요새 지주사 뭐 포스코 부분이나 나머지 회사들도 되게 시끄럽습니다. 뭐 그런 거에 뭐 일조한다 뭐 이렇게 좀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네. 그리고 그 다음으로 뭐 얘기 나왔던 거 좀 더 설명을 드리고, 그리고 마이크로소프트사랑 삼성하고 협력을 해서 홀로렌즈 3를 개발을 착수를 하겠다라는 내용이 나오기도 했습니다. AR 시장이 커지든 VR 시장이 커지든 간에 메타버스 전체가 커지는 시장이기 때문에 전 나쁘지 않는다고 봅니다. 이 시장이 커질수록 코인 시장도 밝다라는 이야기를 좀 드리고 싶고요. 이제 약간의 코인과 조금은 거리감이 있겠지만 또 업비트와 또 카카오톡이랑 카카오페이랑 또 연관성이 있기 때문에 설명을 잠깐 하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카카오페이 상장을 했죠. 그리고 코스피 200에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MSCI 부분에도 또 편입이 됐고요. 그래서 경영지 900억 원어치 보유주 매각 소식에 6% 폭락이 났다. 아무래도 이제 보호예수 물량 시즌이 끝나면서 나왔던 물량이라고 볼 수가 있게 되겠고요. 그리고 이걸로 알 수 있는 부분이 무엇일까요? 여러분들 딱 보면 알아야 되겠죠. 그만큼 이분들 나름대로 다 이분들이 이 회사를 만들었기 때문에 가장 호재와 악재 부분을 제일 잘 알고 있다. 그러하기 때문에 생각보다 또 카카오페이가 좀 약해질 부분이 있다라고 볼 수도 있겠죠. 반대로 이야기를 하면 비슷한 겁니다. 코인도 마찬가지로 호재가 거의 다 끝나고 호재가 소멸이 되면 단기적으로 충격이 좀 일찍 오듯이 그런 측면으로 보실 필요성이 있겠고요. 그리고 락업 부분이 그만큼 중요하다는 걸 좀 이 부분으로도 또 비슷하게 비유하게 좀 뭐 볼 수가 있는 대목이라고 또 볼 수가 있게 되겠죠. 뭐 이렇게 설명을 드리겠고요. 그 다음으로 아까 시황 이야기할 때도 2조 달러 강야량을 높일 수 있다. 2조 정도면 대략적으로 이제 그러면 우리가 예측을 해볼 필요성이 있겠죠. 금리 인상 속도가 충분히 빨라질 부분에 따른 어느 정도 여유율은 되기 때문에 또 약간의 좀 걱정거리가 될 수 있다라는 점과 바이오 패스포트의 카카오 엔터프라이즈와 또 비대면 의료 진료 플랫폼의 파트너십 체결로 인해서 역시나 호재 부분이 나오며
작동이 빨리 된다. 요새에 느끼는 점은 또 뭐가 있냐면 업비트에 먹을 부분보다 빗썸이 훨씬 더 먹을 게 많은 것 같아요. 테마적인 부분. 그래서 테마를 좋아하는 쪽은 빗썸 쪽으로 가는 게 더 맞지 않을까 싶습니다. 요새 트렌드는 그래요. 네, 요새 업비트 왜 이렇게 조금 몸살이면서 하는지는 모르겠지만 아무래도 뭐 카카오페이와 또 카카오와 연동되고 뭐 어쩌고저쩌고 뭐 휩싸이면 조금 피곤해질 수 있지 않을까 해서 뭐 그런 것 같기도 합니다. 그 다음으로 바이낸스 인도네시아 최고 부자 일가와 크립토벤처를 설립을 하겠다. 이쪽도 이쪽 관련된 코인 쪽을 좀 더 알아보고 공부해보면 나쁘지도 않겠죠. 뭐 요 정도로 오늘 마무리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